알려줄게.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증권계의 촉도사 삼삼한 촉선생 시즌 3입니다. 척이 온다, 척이 와. 그동안 금리 인상, 경기 침체로 이어졌던 물가 상승, 그 중에서도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의 피크아웃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와 유사한 1970, 80년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과정을 돌아볼 텐데, 그림에서 보듯이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일부 품목에 한정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요인이 모두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고, 10%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1970, 80년 이후 처음입니다. 1970, 80년대도 현재 러우 사태와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갈등으로 촉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1, 2차 오일 쇼크로 이어지면서 시작된 공급발 인플레이션 이후 근원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진 현재와 유사한 상황. 그림에서 보듯이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무기화로 1973년 12월 배럴당 4.3달러였던 원유는 다음 달인 1974년 1월 10달러까지 2배 이상 상승. 2차 오일 쇼크는 1979년 이란 혁명으로 팔라비 왕조 붕괴 과정에서 메이저 산유국인 이란의 원유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1980년 4월 배럴당 39.5달러까지 상승했다라는 것도 현재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미국 CPI 전체 소비자 물가는 그림에서처럼 식품, 에너지를 제외하고 서비스 물가의 비중이 57%, 그중 주거지, 메디컬 케어, 운송 서비스는 서비스 물가의 80%를 차지. 9월 소비자 물가에서도 전체 헤드라인 8.3% 상승률에서 위 세 가지 항목의 기여도가 3.45%포인트로 40% 이상을 견인하였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비중이 큰 주거지 운송 서비스의 정점이 언제일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주거지 임대료 정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최근 조사 결과 미국 가구들의 약 60%가 1년 단위로, 31.8%는 1개월 단위로 렌트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대료의 하방 경직성을 고려해 볼 때 단기간 내 임대료 하향 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경험칙상 임대료 상승률 피크아웃이 온전히 반영되는 시차는 약 1년. 따라서 소비자 물가 내 주거비 상승률은 내년 2월부터 뚜렷하게 하락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송 서비스, 즉 항공 운임 이퀄 연료비 플러스 여행 수요인데, 그림에서 보듯이 휴가와 여행 수요는 구글에서 베케이션 검색 횟수를 확인해 볼 때 매년 여름과 겨울에 각각 고점을 기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료비 유가가 높을수록 여행 수요가 많을수록 항공 운임은 상승하겠죠? 최근 들어 유가가 3월 고점 대비 40달러, 30% 정도 하락한 후 소폭이지만 반등하고 있고,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을 앞두고 겨울철 휴가 수요가 재차 증가할 수 있어서 위드 코로나로 인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인상된 자동차 보험료와 항공 운임 상승이 맞물리며 운송 서비스에서 물가 상승 압력 확대 가능성은 있으나 1월 이후 여행 수요가 급감하는 패턴으로 보아 운송 서비스 물가는 내년 초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CPI 상승률을 구성 항목별로 분해해서 보면 1980년대 구성 항목별 물가 상승률 피크아웃 시점은 에너지 헤드라인, 서비스 앤 코어, 상품 순으로 진행됐는데, 현재의 경우 상품 물가가 가장 먼저 하락하면서 상품, 에너지 헤드라인, 코어 앤 서비스, 아직까지 서비스 물가 피크아웃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으로 진행되며, 과거와 달리 그림에서 보듯이 서비스 물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근원 물가 상승의 헤드라인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올해 말과 내년 초 막바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주목하는 근원 물가는 결국 서비스 물가에 좌우되며 내년 1분기에 피크아웃 후 점진적 둔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내년 1분기까지 연준의 금리 인상은 지속될 것이지만 그 강도는 약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합리적인 전망에 따라 주가는 선반영, 이 촉 선생의 예견대로 아직 수요 침체 중인 반도체 업종부터 미리 반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 심텍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글로벌 빅5 패키징, 에이스, 엠코 테크놀로지 등을 고객사로 확보, 안정적 성장을 지속 중인 반도체 인쇄회로 기판 전문 기업입니다. 심텍의 주요 제품 현황을 보면 D램 등의 메모리 칩을 확장시켜주는 모듈 PCB와 각종 반도체 칩을 조립할 때 사용되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텍의 투자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과 4분기 내년 지속적 성장이 전망됩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35%, 4,947억, 영업이익 플러스 130%, 1,193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전방 산업은 부진하나 기판 요구 스펙이 상향되면서 혼합 평균 판매 단가 블렌디드 ASP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심텍의 보수적 환율 가정 1,200원 중후반 대비 현재 환율은 1,400원 중반으로 우호적이고, 현재 90% 초반 높은 가동률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고부가 고다층 비중 증가로 제품 믹스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고, 수주는 주문 생산 방식으로 전방 산업 수요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4분기 매출은 플러스 28%, 영업이익 플러스 53%, 1,181억을 기록, 사상 최대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심텍은 내년 가동을 목표로 연 매출 1,500억 규모의 캐파 증설을 진행 중이어서 내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순현금 상태로 전환되면서 재무구조도 견조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2024년 고부가 패키지 및 비메모리 기판 매출 비중 증가가 예상됩니다. 스마트폰, PC 등 IT 수요 둔화에 따라 메모리 부품 위주로 수요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고부가양 신규 구공장 예상 가동 시점이 내년 초순으로 관련 제품군의 ASP 평균 판매 단가죠, 메모리양 대비 약 30에서 150% 높아서 수익성은 더욱 견고해질 전망. 신규 구공장의 초고다층 MSAP 기판 및 통신 반도체 안테나 모듈 웨어러블 차세대 FC CSP 기판을 집중 투자, MSAP 기판 생산 능력이 기존 대비 15% 증가하고 4층 이상 생산 비중 60%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비메모리 패키지 기판의 선제적 투자, 차세대 FC CSP 기판 탑 티어로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지나친 저평가입니다. 심텍이 분기 영업이익이 올해 2분기부터 1,100억을 초과했는데 시가총액은 10월 21일 기준 1조 700억에 불과합니다. 심텍의 현 주가는 패키지 기판 업황 및 영업이익률 피크아웃 우려로 인해 3월 최고가 대비 40% 정도 하락한 상황. 그런데 2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1,147억으로 전분기 대비 37%나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20%에서 24%로 4%포인트나 개선되었습니다. IT 세트 수요 우려로 주가는 하락했지만 현재 심텍의 실적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추산되어 12개월 예상 EPS 기준 PER 3배 수준입니다. ROE가 지난해 35%에서 올해 61%로 2배에 육박하게 증가하는 등 확실하게 개선된 이익 체력을 감안한다면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라 판단됩니다. 실적 컨센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심텍은 2020년 턴어라운드의 성공, 지속적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한 구조로 변모, 올해 말에는 ROE 61%의 높은 수익성, PER 3.4배, PBR 1.6배의 초저평가 밸류에이션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텍의 주가 상승기 과거 두 개의 왼쪽 박스를 보시면 분명하죠? 기관, 외국인 모두 쌍끌이에 동참하며 주가를 이끕니다. 현재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조금 반등 중에 있는데요. 기관, 외국인 모두 조금씩 사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상 사도 되는 자리인지 주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58,300원 역사적 고점을 찍은 이후 큰 폭으로 하락. 현재는 120주 이평선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부가 패키지 비매물이 기판 매출 비중 증가, 분기 영업이익 1,100억 초과, PER 3배 초저평가 등 지금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매수 추천 목표가 손절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이평선 부근인 32,800원 내 쪽에서 분할 매수하시기 바라겠고, 내려오는 20주 이평선 부근인 36,000원을 초단기 목표가, 올해 8월 고점 부근인 43,000원을 중단기 목표가, 증권사 최하 목표 주가인 5만원을 장기 목표가로 드리고 3만원을 손절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삼삼한 속선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속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